분석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장 출발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네, 일단 우리는 미국 시장 급락하는 동안 하루를 쉬었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연준 회의에서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거의 안 될 분위기의 느낌의 말을 했고, 대신에 이제 금리 인하도 하기에는 좀 약간 수치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보겠다라는 의미. 당분간은 좀 고금리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 같은 뉘앙스를 좀 보여주면서 미국 시장에서 좀 혼조를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전반적으로 금융주라든지 자동차 섹터 좀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는 좀 하이닉스 약세 두드러지는 상태 속에서 인공지능 관련되었던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일부 종목들이 반도체 섹터에서 좀 약세입니다. 가온칩스라든지 GST 등도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조금 본다라면은 최근의 흐름이죠. 애플 관련주들, 애플 주가가 좀 반등하면서 LG 이노텍이라든지 BH라든지 이런 애플 관련주들이라든지 휴대폰, 부품 관련주들 이런 쪽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도체 대체로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만은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캠트로니스, FNS테크, 필옵틱스 등 해서 SKC, HB테크놀로지까지 해서 관련주들, YC캠까지 해서 반등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주들 상당히 좀 강합니다. 특히 이제 신규 상장한 D&D 파마텍 지금 한 57% 정도 상승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비만 관련되어 있는 펩트론이라든지 이런 쪽들도 강세 흐름 보여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도 대체로 약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종목별로 조금 약한 모습이죠. 양극재 쪽이 조금 약한 반면에 지금 삼성 SDI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LG화학 또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반등이 좀 있는 편이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고, 전선 관련주들도 지금 약간 전력기기와 함께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LS일렉트릭 이런 쪽들이 좀 약한 반면에 또 반대로 대룡전기 등 또 강합니다. 또 이제 LS전선 아시아가 이름 바꿔 LS에코에너지도 계속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LS는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좀 있는 편입니다. 내수 소비주들도 음식료주들 일부 하고 의류 쪽에서 이제 FNF 등이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실적 발표하고 호텔신라가 좀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에코앤들이 유상증자 발표한 이후에 급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엔터 관련주들은 좀 관망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게임 관련주들도 소폭 상승과 관망세가 좀 유지되는 반면에 화장품 섹터주들이 장 초반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너무 시장이 밋밋해서 사실은 FOMC가 새벽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잠잠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종목별로 힙이 엇갈리는데요. 반도체주들, 기술주들은 아무래도 미증시 영향 좀 어느 정도 영향권 내에 있고요. 전선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은 동시다발적으로 하락은 아니고 약간은 또 온도차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대응 전략 알려주실까요? 네, 일단 기술주 성장주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아울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금리 인상은 안 하고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에는 좀 수치들이 너무 좋다. 그래서 금리 인하까지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수치를 좀 볼 것 같은 뉘앙스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도 채권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빠지는 부분이고, 사실 이제 QT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좀 흡수하는 부분들을 조금 완화하겠다. 이런 뉘앙스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이연되는 부분들은 계속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만, 또 반대로 금리 인상은 안 할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도 지금 그 이슈보다는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과 관련되는 이슈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많이 갈라놓고 있다라는 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도 본다라면 반도체는 또 반도체대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반등하는 것처럼 반도체는 또 반도체대로, 그다음에 IT 섹터 내에서 LG 이노텍이나 BH 같이 상당히 많이 빠졌지만 또 애플의 영향을 또 받으면서 기대감이 있는 것들은 또 그대로, 또 그다음에 휴대폰 부품주들도 좀 그런 부분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반도체 안에서도 일단 종목별로 실적별로 흐름이 많이 갈리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판 관련주들, 유리기판 관련주들 좀 올라온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유리기판뿐만 아니라 다른 기판주들도 좀 바닥은 잡아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변동성이 엄청 크다. 이 부분이 조금 매매하실 때 좀 힘드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이게 지금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조금 기술적으로 좀 주의하시면서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너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지금 시장 조정 받으면서 이격 조정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이런 쪽들도 종목별로 기술자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 2차 전지도 뭐 안 가는 거는 계속 안 가지만 뭐 미리 시세를 많이 냈던 종목들은 또 조정이 깊게 들어가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바닥에 있던 종목들은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챙겨보시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추세를 뭐 강하게 복귀했다 이 정도도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나마 2차 전지 내에서는 SDI가 흐름이 그나마 좀 괜찮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수급도 괜찮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좀 위주로 대형주단에서 좀 봐주시고 그동안 이제 소재단들 이제 구입 가격 인상과 함께 뭐 그 외에 뭐 기타 등등 소재단들 관련해서 2차 전지 쪽에서 올라왔던 종목들도 일단 실적 발표 흐름까지는 좀 지켜보고 다시 또 한번 추가 대응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소비재 쪽 강세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화장품주들은 어느덧 52주 신고가 리스트를 장악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식품주들 몇몇, 의류, 섬유, 의복 쪽으로도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이 반등 흐름을 어떻게 활용해 볼까요? 뭐 이번 4월 수출 데이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 반도체, 뭐 화장품 등 해서 우리나라 수출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 뭐 음식료 섹터주들도 과거엔 내수주로 인식됐지만 지금은 수출주죠. 그래서 그동안 뭐 삼양식품도 그렇고 지금 제일제당, 농심도 계속 언급해 드렸던 바와 같이 바닥을 치고 계속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화장품, 기초 화장품 수출도 꽤 많이 늘었다라고 아마 데이터 보셨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미국향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향 이런 쪽들까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이제 마녀 공장 이틀 연속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 바닥에서 좀 조정받고 있던 코스메카 코리아도 오늘 좀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클리오도 최근에 상승세 꾸준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토니모리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도 최근에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가장 좋게 보인 것은 이제 실리콘2, 뭐 VT 뭐 이런 것들인데 실리콘2는 계속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적 발표 일정과 수출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지면서 화장품 섹터주들을 강하게 견인시켜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의료주들도 지금 최악인데 그중에서 이제 FNF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과 관련되어서 중국의 최근에 제조업이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잖아요.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면은 최근에 화학주들도 이제 뭐 건설 경기 좀 좋아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도 중국의 조금씩 지표들이 호전되는 거에 영향을 받으면서 일단은 이번 주에 이제 보시면 이제 화학주들 좀 그랬었고 정유주들 뭐 이런 것들도 올라오는 것처럼 그동안 중국 때문에 망가졌던 이게 뭘까 경기 소비재 이런 쪽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실질적인 이제 내수 소비재하고 뭐 중국 내 소비재 이런 쪽들의 흐름이 계속 살아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계속 좀 챙겨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악이지만 최악을 벗어나는 기대감이 확실히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이제 중국 관련 데이터 쪽에서 답이 되는 종목들을 계속 좀 차단해서 좀 매매하시는 좀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로 FNF도 정말 끝까지 빠졌었고요. 오늘 뭐 물론 호텔신라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만 호텔신라도 하반기에는 조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이제 뭐 현대백화점도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이고 음식료 세타주들은 이미 뭐 농심이라든지 뭐 제일제당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계속 좀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장품도 좀 단기에 좀 많이 오른 감이 있어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조정을 노려보시는 전략,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바닥에서 올라온 소비주들 하고 이제 뭐 화학주들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들은 이제 계속 좀 보시면서 바닥선에서 실적 발표까지 다 보시고 이제 중국 내 데이터 개선세를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일정 부분 좀 바닥에 대한 징후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올해 들어서 사실 이렇다 할 시세를 강하게 낸 종목이 몇 없습니다. HLB나 알테오젠 정도일 텐데 동시다발적인 제약바이오 강세를 바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달 말에 이벤트 있고요. 오늘은 시장 대비로 비교적 선방해주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의미 있는 상승일지 어떻게 보시나요?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5월 말 6월 초로 이어지는 학회가 있고요. 그 부분이 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고 뭐 최근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는 비만 관련 업체들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업체들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계속 받고 있고 오늘 뭐 아까 말씀드린 D&D 파마텍도 비만 쪽인데 오늘 강하게 올랐다시피 또 최근에 펩트론도 꾸준히 올라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뭐 대봉 LS라든지 약간 좀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들 좀 생겨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학회 이슈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관련주들이 최근에 흐름이 조금 개선이 되고 있죠. 오늘은 뭐 살짝 종목별로 다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니가캠이라든지 삼천당제약, 뭐 그다음에 오스코텍, ABL 이런 쪽들이 계속 강해 왔던 것처럼 뭐 펩트론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뭔가 이슈가 계속 제공되거나 아니면 시총이 크거나 이런 쪽에서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알테오젠도 옆으로 횡보는 하고 있지만 추세가 좀 유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뭐 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근 시장에서 좀 바닥을 친 느낌이 있는 종목들이 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좀 대장주들의 추세 흐름을 좀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좀 보셔야 되겠지만 일단은 조정을 받는다라면 뭐 제약바이오는 경기에도 좀 덜 민감하고 그다음에 금리에도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만 좀 지난다라면은 좀 흐름상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특히 최근에 뭐 삼천당 제약도 좀 바닥을 잡아가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비롯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많이 시장에서 소외됐고 장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던 섹터주들, 그게 이제 엔터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소외됐던 쪽들을 한번 돌아보시는 게 5월 달에는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함께했습니다.